안녕하세요. 일라이샤의 안전팩션 일라이샤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를 했고요. 그 포럼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인권 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의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호텔에서 평상시 만날 수 없는 유엔에 계시는 분들, 또 유엔 DP, 유엔 개발 계획이죠. 또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학계, 기업, 정부 관계자, 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모여서 이런 그 인권 관점의 포럼을 제가 듣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은 아까도 소제목에서 이야기했지만 스마트 믹스의 강화,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업에서의 인권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파키스탄이라든지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노동이라든지 또는 성착취, 기업의 어떤 윤리적 측면, 이런 부분의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되는 게 한국 사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번 포럼의 다양한 그런 연사들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글로벌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인권 관점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 포럼에서 이제 연사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안전팩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70%에서 80% 가까이가 태평연전이라는 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 미국의 관세 청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태평양점에서 생산된 천일염 뿐만 아니라 이 천일염을 활용한 식품까지 미국에서 수입을 이제 제한하겠다, 금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11개의 인권 관련된 그 지표를 분석을 했을 때 태평양전의 11개 지표가 다 합격을 못한, 적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수입금지 조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관점의 공급망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이미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까지 연결돼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6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급망 실사법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유엔에서 오신 분의 연사를 발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급망 실사법을 발의한 게 이제 한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한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환경 관점에서 이제는 인권 관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OECD에서 발표하는 그런 인권 관점의 그런 실사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또 개선된 부분들을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개선이 안 되면 다시 그것들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개선하고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사기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의 과정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공시를 할 건지, 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의 스마트 기술들을 어떻게 믹스해서 넣을 건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밸류 체인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법무부와 또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또 동의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들을 개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의 이 안전팩션을 이제 들으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가 안전보건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보건의 어떤 새로운 시대 또는 패러다임 또 시장이 그동안 어떤 그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이제는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SIF 기법에서 보면은 고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주요 타겟되는 그런 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이라든지 작업 장소 이런 부분들을 타겟해서 그것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또 실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해 최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어떻게 정량화할 거냐, 그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인 안전보건 지표나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냐가 저는 새로운 안전보건의 영역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기업과 인권 국제 포럼에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명찰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또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들을 하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안전 관점의 전문가는 저밖에 없는 걸로 보였어요. 대부분이 법무법인 분들, 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ESG 관련된 분들, 그런 쪽에 어떤 학계라든지 민간 또 정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의 시장이 이제 확 커졌지만 안전보건의 전문가분들이나 또 관리자분들의 저는 밸류는 그렇게 높아졌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전보건의 다음 그 단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제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인권 측면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의 그런 고위험 작업 유형 또 고위험 작업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법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입법되거나 또는 시행되고 있는 법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실사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 체계를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그런 안전보건 관점에 이런 개선되는 부분들을 외부 또는 투자사 또는 이런 공급망상의 어떤 원청, 상위 이런 그 정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무역 관점에 대한 이런 관련되는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의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시점과 시대가 곧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테고, 또 이런 로우 데이터를 그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안전보건 관점 프로세스들을 재정립을 할 텐데, 재정립과 수집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안전보건을 활용해서 기업의 밸류를 높이고 또는 그와 더불어서 안전보건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밸류를 확장하는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어떻게 공급망에 대한 실사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대응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스터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안전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안전보건의 어떤 그런 그 전담 부서가 아닌 또 다른 충분히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위나 어떤 포지션의 확장이나 변경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평양점처럼 중국의 신장지구 내 인권 탄압이라든지 불법 노동으로 인해서 신장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토마토들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토마토들을 가지고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식품의 재료, 소스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그 부분으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신장지구 내에서의 생산되는 토마토를 활용한 페이스트의 수입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가공 국가의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다가 최근에 BBC의 심층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원재료가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이런 토마토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수입 금지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그 정보 등이 상당히 빠르게 공유가 되면서 이번 포럼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제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이런 대응을 위해서 예방적 비용보다 실제 대응을 안 해서 NGO나 어떤 수익금지 조치로 인한 이 피해 금액이 NGO의 소송이나 아니면 수익금지로 또 공급망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서의 이 수익금지가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더욱 그러면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요즘 유튜브 촬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많은 기업들과 지금 미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의 HSE 솔루션,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다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어떠한 중대재해 예방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대응, 그리고 공급망 실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대응을 위한 어떠한 그 데이터의 활용까지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다시 그려서 솔루션을 기획하는 그런 미팅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영상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저의 마음은 한결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일라이샤의 안전팩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